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명절이 되면 혈육이 그립고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변치 않는 한국인의 DNA인 것 같습니다. 분주했던 연휴 첫날 표정, 조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석을 하루 앞두고 가족, 친지들이 하나둘 모여 차례 음식을 준비합니다. 시어머니 지휘 아래 며느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남자들은 고소한 기름 냄새를 맡으며 전을 부칩니다. 이렇게 좋은 날 곡주 한 잔이 빠질 수 없습니다. 칠남매의 맞이는 서로 부대끼며 정을 나눠야 가족이라며 동생들, 조카들 보는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난 지금도 얘기가 그거예요. 형제, 사촌도 이런 자리에서 각 모여야 형제고 사촌이지 안 모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동네 떡집은 오늘이 1년 중 가장 바쁜 날입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송편을 쉴 새 없이 쪄내고 있지만 포장을 하자마자 금세 팔려나갑니다. 척척 호흡을 맞춰가며 대목 장사를 하다 보니 가족끼리 서로 돕고 배려하는 한가위의 정이 저절로 느껴집니다. 지금 뭐 3형제인데 아들 3형제에 자식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럼 한 12명 정도가 지금 여기 들어와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대형 농식품 매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한가위 특판 행사가 절정을 이뤘고 장을 보는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표정입니다. 저희 시동생들하고 조카들하고 이제 갈비 좀 해서 먹고 국 좀 맛있게 끓이고 그래서 먹을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렸지만 추석인 내일은 대체로 맑아 충북 전역에서 한가위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달팽이 놀이와 망줍기, 고누와 사방치기. 이름은 생소하지만 30대 중반 이상이라면 어릴 적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특별한 도구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우리 전래놀이인데 리포트 보시고 이번 명절 어린 자녀, 친척들과 함께 즐겨보시는 거 어떨까요? 정진규 기자입니다. 옥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놀이가 한창입니다. 두 패로 나뉜 아이들은 바닥에 그려진 나선형의 안과 밖에서 서로의 진을 차지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우리 전래놀이인 달팽이 놀이입니다. 중간에서 만난 아이들의 승부는 가위바위보로 결정됩니다. 여러 번의 승부를 거쳐 먼저 상대의 진영에 다다른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PC게임은 친구들이랑 다 같이 어울려서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밖에서 노는 건 애들이랑 다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서 더 친근하고. 인근에선 안경놀이도 이어집니다. 한 명의 술래가 원 안에 있는 아이를 잡으면 술래가 한 명씩 늘어나는 전래놀이입니다. 점점 늘어난 술래들은 협동심을 발휘해 마지막 남은 아이까지 잡아냅니다. 이 학교엔 망줍기와 팔자놀이, 고누와 24절기 윷놀이 등 10여 가지의 야외 전래놀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한국전래놀이협회와 목포대학 등이 옥천과 천안, 진주의 초등학교에 시범 조성한 겁니다. 혼자서 즐기는 일반적인 게임과 달리 우리 전래놀이의 특징은 공동체성이 짙다는 점. 특별한 도구 없이 바닥에 금만 그으면 누구와 언제든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아이 가족 간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아주 좋은 명절이 되도록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대신할 만한 전래놀이는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북에서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지난해 64건을 비롯해 2015년 이후 연평균 77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한두 잔 음복으로도 적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2030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4개 시도를 대표해 2030 충청권 아시안게임 기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용역은 공동 유치 여건과 국내외 경쟁 도시 분석, 유치 과제와 전략 등을 담게 되고 비용은 4개 시도가 분담하게 됩니다. 도심에 숲을 만들어 미세먼지를 잡는 시범 사업이 충주에서 실시됩니다. 이른바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더 늦지 않아서 다행이고 기대만큼의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첫째가는 인구 밀집 지역의 빌딩 숲과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차 행렬. 그런 뉴욕도 1년의 심각한 미세먼지는 단 하루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사막으로 둘러싸인 LA도 7일에 그칩니다. 이에 비해서 충청북도는 무려 53일. 미세먼지 농도는 WHO 기준을 배나 초과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이 국가의 대사가 된 것도 도시숲 조성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충주 산업단지가 충주시 도심과 한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차단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첫 해 사업비는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 30억 원. 충주시 용탄동의 도심 인근 산업단지가 대상입니다. 직선거리 3km 이내에 충주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습니다. 차단해서 공단과 분리를 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좋은 방법은 뭐냐면 충주호가 있잖아요. 댐에서 나오는 물. 그쪽으로 보내면 미세먼지가 글로 보내게 된다면 저감이 되지 않을까. 대상 수종은 느티나무와 회화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나무들입니다. 특히 공기청정기의 필터처럼 5단계의 필터층을 만들어 단계별로 특화된 나무를 심게 됩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숲은 나뭇잎의 흡착 흡수 작용으로 도시 미세먼지를 40% 넘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괴산군에는 수억 원을 들여 제작한 초대형 가마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쓸모가 없어서 몇 해째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괴산이 조선시대 명품 가마솥 제작지였음을 새롭게 밝혀내고 군민 가마솥의 가치를 재정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괴산군이 2005년 군민화합과 번영을 상징해 제작한 초대형 가마솥입니다. 둘레 17.8m, 높이 2.2m로 주철 43.5톤을 녹여 만들었습니다. 제작비만 5억여 원이 들었습니다. 쌀 쉬운 가마에 밥을 지을 수 있다고 자랑했지만 옥수수 몇 번 삶은 게 고작, 당초 목표했던 기네스북 등재마저 실패했습니다. 괴산군이 야심차게 만든 군민 가마솥은 전국적인 예산 낭비와 전시행정의 대표 사례로 꼽히며 지금껏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210년 전인 1809년 여성 실학자 빙어각 이 씨가 쓴 규합 총서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생활경제 백과 사전입니다. 저자는 팔도의 특산품과 산지를 나열하면서 괴산에서는 가마솥이 유명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괴산솥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품이었던 겁니다. 실제 괴산은 3대 철산지 중 하나인 충주, 백제시대 야철지인 진천과 인접해 주철 문화가 발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군민 가마솥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과학기술사적인 그런 역사적 관점을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고 상징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 자원으로 좀 널리 활용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크기만 자랑하던 괴산 군민 가마솥이 역사와 전통, 선조들의 과학기술이 담긴 상징물로 변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 제외에 따라 도내 단체장들도 속속 일본 규탄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빠진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만 주고받는 반쪽 릴레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도내에서는 대전 동구청장의 지목을 받은 김재종 옥천 군수가 일본 규탄 챌린지의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김 군수는 2차형 괴산 군수를 차기 주자로 지목했고 송기섭 진천 군수와 조병옥 음성 군수 등이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 백색 국가 제외에 대응하기 위한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열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등 도내 자치단체장 중 절반인 6명이 국내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한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규탄하고 자강 의지를 다지는 일레이는 야당이 빠진 더불어민주당만의 내부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일본의 규제 조치 철회 결의안에 동참했던 자유한국당은 수출 규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독자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명확한 거는 국내 정치로 외교를 압도하려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또 최근에는 정상혁 보훈군수의 친일 발언이 나오는 등 국익 앞에서도 여당과 야당, 정치인마다 결집하기보단 분열의 행보로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학교 시설을 미래 교육 환경에 맞게 재구조화하는 행복 감성 뉴스페이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충북교육청은 사업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해 도내 초중고 22개 학교에 68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학교의 정형화된 공간을 미래 교육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으로 교실이나 로비, 복도 등을 리모델링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게 됩니다. 청주시는 오송역 택시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택시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지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회전형 CCTV 8대를 설치해 내년 6월부터 실시간 촬영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밤 청주시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2%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도로 보수 작업자들을 덮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추석인 내일 충북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충북 지역엔 저녁 6시 30분대에 한가위 보름달이 뜨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25도에서 28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귀성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